안녕하세요. 왕초보 임대인입니다. 혹시 세입자에게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어떡하죠? 화장실 전구가 나갔는데 갈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샤워기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번엔 또 얼마나 들어갈까? 또 때로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걸 시작했을까? 후회도 하셨을 겁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한다. 이런 어설픈 부동산 사장님의 말만 믿고 제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주기도 하고 반대로 세입자와 얼굴 붉히며 말싸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꽤 여러 번 겪다 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리비 분쟁의 핵심은 전세와 월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찾아보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쓸 수 있게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아껴 쓸 의무가 있다. 이 말만으로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도저히 현관문 도어락의 건전지는 누가 갈아야 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 저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나니 신기하게도 세입자와 분쟁이 눈에 띄게 줄었고 어떤 수리 요청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더 이상 수리비 문제로 돈을 잃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될 저만의 5가지 판단 원칙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만든 5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만약 이게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난방, 누수, 전기 문제처럼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말해 큰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거죠. 하지만 방충망이 조금 찢어져 있다거나 현관문의 도어락 건전지가 다 다른 것처럼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비교적 작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는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이건 마치 형사가 단서를 찾듯이 접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단서는 수리기사님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수리를 하게 된다면 수리기사님께 영수증만 보내달라고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게 도대체 왜 고장난 건가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마 기사님은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 주실 겁니다. 이건 부품 수명이 다 됐네요. 오래 쓰다 보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자연노후라는 의견을 받고 그 말이 합당하다면 그건 집주인인 우리 책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넘은 보일러가 수명이 다해서 멈추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사용하다가 면도기를 빠뜨렸나 봐요. 그래서 변기가 막혔어요. 라는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면 그건 세입자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3번째는 임차인의 대응이 빨랐는지, 4번째는 청구된 비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5번째는 평소 그 임차인이 믿을만 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과실로 배관이 터졌는데 그걸 바로 알려주지 않고 며칠이 지나 방치해서 전기까지 고장났다면 어떨까요? 이럴 땐 누가 수리비를 책임질지 흑과백 논리로 접근하면 경험상 90%는 상황이 악화됐었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결과는 불 보듯 뻔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흑과백 논리보다는 시작부터 몇 대 몇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때 3, 4, 5번의 기준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 평소에 월세도 잘 내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사항을 알려줬던 믿을 만한 세입자였다면 저는 기꺼이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입자라면 원칙대로 낮은 비율로 협상을 하는 거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고쳐야 할 부품을 조금 더 앞당겨 고치는 대신 조금 더 싸게 수리했을 뿐입니다. 이렇듯 저만의 기준을 세운 뒤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차갑게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세입자를 설득하기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다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업은 오픈북 시험과 같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왕초보 임대인을 위한 또 다른 이야기들은 실전 비밀노트라는 PDF 전자책에 조금 더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거 고쳐주세요 라는 세입자의 전화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리하면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아마 이것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수리비 때문에 돈을 잃거나 세입자와 싸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적어도 반으로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어딘가에서 고민하고 있을 저와 비슷한 왕초보 임대인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